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저희가 서초동 검찰청을 연결해서 검찰 인사 드디어 검찰 인사 후폭풍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울중앙지검인가요? 검찰청에 나가 있는 임찬종 기자가 연결이 돼 있나요? 임찬종 기자? 네, 여기 근데 검찰청이 아니고 법원입니다. 아, 네, 그러죠. 지금 서초동에 계신 걸로 그러면. 아니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기 바쁠 테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검찰 인사 네.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겠는데 지난 8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들이 났어요. 일단 윤석열 총장과 손발을 맞춰왔던 간부들이 자리를 옮겼는데 그 인사를 놓고 검찰 분위기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지금 며칠 지났는데. 뭐 검찰 분위기는 뭐 짐작하시다시피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왔다시피 굉장히 안 좋죠.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만 봐도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과정이 뭐 매끄럽게 되지 않은 건 물론이고 또 지금 가장 역시 초점은 지금 청와대 관련 또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검사장급 대검 참모들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렇게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간부를 교체하는 경우가 수사 중에 교체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또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인사권자가 청와대인데 청와대가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간부를 스스로 교체했다는 점에서 뭐 적절하지도 않다 이런 분위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상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잖아요.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뭐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하려고 이게 인사를 이렇게 한 건지 아닌지를 뭐 객관적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나중에 법정이나 뭐 형사법정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증거로 입증할 정도로 지금 말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 뭐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문서가 생산됐는지, 실제로 법무부에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를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이제 언론이라든가 기타 다른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갖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도 이렇게 청와대 관련 수사, 특히 뭐 중요 수사,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을 수사 중에 교체하는 경우가 없었고, 또 이렇게 교체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또 그런 청와대 수사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체했다는 점에서 이게 수사 방해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나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리고 이 그 울산시장 선거, 지방선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네.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거나 다른 사람의 구속영장에 이 사람이 피의자라는 취지로 적시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검찰 인사에 이번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청와대는 이 두 사람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과연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확인이 추가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셨는데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는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소환자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그렇죠. 예.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일단 지난번 가장 큰 지금까지 나왔던 진행됐던 일 중에 가장 큰 계기가 됐던 일은 이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전 울산경제부시장이죠. 이분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게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었냐면은 이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적용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공무원의 선거개입 혐의예요. 근데 이분이 이른바 검찰이 지목한 것에 따르면 혐의를 받고 있는 시기에는 이 송병기 전 부시장이 공무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냐? 한마디로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범, 실제로 우리가 뭐 정범이라고 해야 되나 본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법률적으로는 정범이라고 하는데 정범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따로 있다는 거니까 공무원과 함께 뭔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경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요. 만약에 이 구속영장이 그러면 발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형사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만큼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큼 소명이 됐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달리 말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일정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법원이 인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큰 틀에서는 첫 번째로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영장 재청구를 하려는 좀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변수가 될 거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수사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장 최고위 쪽에 있었던 대검 간부는 교체가 됐고요. 그러면은 과연 수사팀이 교체한 이후에도 이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시도를 할지 아니면은 수사팀이 교체됐으니까 생각을 바꿔서 안 할지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시에 이 송병기 부시장이 제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정범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금 전이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박형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그 임찬종 기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인사 얘기로 잠깐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얘기인데 지금 간부 인사는 있었고 이제 차장, 부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가 있죠? 예, 이제 곧 있죠. 예, 그 어떻게 방금 교체가 된다면 뭐 이럴 수 있고 안 된다면 어떻게 갔다 이렇게 가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수사팀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있을 거라는 분위기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지금은 뭐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었던 한동훈 전 반부패부장 그리고 한동훈 전 반부패부장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고 있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둘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걸로 미뤄봤을 때 이번에 중앙간부 인사 때 역시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리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도 교체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그 중앙간부 인사에 앞서서 법무부가 직제 개편을 하겠다 한마디로 검찰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거나 했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그리고 지금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공공수사 2부가 속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공공수사부들을 지금의 부서를 축소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부서를 축소하면서 과연 해당 부서 부장검사를 교체할지를 주목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사의 흐름 그리고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교체가 유력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직제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고 직제 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법무부는 일단 뭐 검찰의 의견은 제가 정확히 검찰이 어제 대검찰청이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제 그 법무부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요. 이성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차장급, 부장급 검사들을 모아놓고 직제 개편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의 반대 의견은 한마디로 지금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 별다른 대안 없이 지금 검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제 개편 그 부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바로 축소하면은 결국에는 범죄에 대항할 역량을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그냥 풀어주는 효과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그 법무부가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없애겠다는 그 조직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시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건 아예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한마디로 기존에는 예전도 아니고 어쨌든 기존의 기본적인 절차는 금감원이나 증선위 등에서 증권범죄 등에서 조사를 하면
그거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증거가 다 없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초반부터 아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이 금감원하고 협동해가지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왔던 건데 이런 곳에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었냐면은 지금 여권 인사 연루설도 나오고 있었던 뭐 신라젠 이런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법무부가 줄이겠다 또는 일반 형사부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 중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도 있는데 여기서는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금융회사 상상인 그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근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 이 반부패수사부를 형사부로 없애겠다, 전환하겠다고 법무부가 발표를 하니까 그날 상상인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행사를 함으로써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없애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지금 당장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지금 당장 이렇게 지금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손을 대왔던 권력형 범죄나 굉장히 복잡한 금융범죄 이런 것들에 오히려 좀 프리패스를 주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반대라는 게 검찰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검찰 인사, 직제 개편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문제가 시끄럽고 불거지겠죠?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을 눈여겨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차장급, 부장급 네. 인사가 이제 다음 주 설 연휴 직전에 있을 거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인사가 있기 전까지 또 그 인사가 단행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검찰 내부의 어떤 반대 목소리나 반발이 있을 거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의심 사실은 제일 간단한 거는 이런 인사를 하더라도 관련된 간부들은 안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네. 경우가 과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 근데 굳이 그런 관례하고도 맞지도 않고 과거에도 수사가 한창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간부들을 교체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교체를 한다면 그 목적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는 거는 청와대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전히 계속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초동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취재에 바쁜 임찬종 기자 오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이야기, 그 검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법조 출입하고 있는 임찬종 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